안녕하십니까. 김영편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컴팩트 앤 퍼펙트 강한 수학 남희종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5학년도 편입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커리큘럼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실 미미미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를 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TVN이라는 곳에서 옛날에 방영됐던 더 지니어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저를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둘 다 못 본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제 소개를 정식으로 좀 드리자면, 저는 일단 서울과학고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수리과학과를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평생 동안 수학을 공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은 수능 그리고 수리논술, 다시 말하면 대입 수학을 가르치면서 대치동에서 강의를 오랜 시간 해왔고, 지금은 김영편입 신촌 단과 캠퍼스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수학을 강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편입 수학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도 익숙하고 저도 확실히 장점이 있는 수능 강의랑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수능 수학 그리고 편입 수학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가장 큰 이야기는 첫 번째, 범위입니다. 범위. 수능 수학 같은 경우는 3개 과목을 보게 되고, 편입 수학 같은 과목은 4개의 범위를 보는 것이 보통인데, 이게 3대 4의 비율이 아니라 실제로 각 과목의 크기가 편입 수학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개념의 양으로 따지면 보통 2배에서 3배까지를 볼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편입 수학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지 않겠죠. 자,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건데, 일단 두 번째, 그리고 사고력 중심인 수능 수학과 편입 수학이 개념 중심이라는 차이점도 명심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수능 수학은 범위가 좁고 개념이 몇 개 없는 대신에 그 개념을 물을 때 문제 해결력, 추론 능력, 이해 능력, 이런 이름들이 붙은 문제의 좀 고급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편입 수학은 개념 중심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물론 사고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개념 중심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익힌 친구들이라면 바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넓은 범위 공부하느라 고생했지만 공부를 하기만 하면 개념이 적용돼서 문제가 풀리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편입 수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가볼게요. 자, 난이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간을 아무리 줘도 이 문제는 도무지 어떻게 푸는지를 모르겠다 라는 게 수능 수학 고난도 문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편입 수학 같은 경우는 시간만 많이 있다면 나는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없어서 어려운 것이 편입 수학의 힘든 점 중에 한 가지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넓은 범위를 공부하기 힘들다는 단점 한 가지, 대신 시간적으로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특징이 또 다른 편입 수학의 한 가지 특징이 되는 거겠죠. 자, 그것들을 종합하면 다음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좁은 대신에 사고력을 많이 물어봐서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고 공부량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무조건 잘 나온다는 사실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구조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편입 수학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 많은 개념들을 언제 다 공부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개념을 익히고만 나면 바로바로 적용되는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시간 어택형 문제라는 것은 자신의 많은 반복적 훈련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개념 학습과 반복적인 훈련만 동행이 된다면 결과를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편입 수학의 특징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바탕으로 편입 수학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입 수학 학습법입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유의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기초 수학입니다. 자, 편입 수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성질들이 뭐냐? 기초가 부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편입 수학도 수학이기 때문에 모든 수학의 공통적인 성질인 단계적인 학문이라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즉, 앞 단계가 안 되면 뒷 단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뒷 단계를 완벽하게 소화해 나갈 수 없다는 구조적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편입 수학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기초를 완벽하게 다져서 나는 적어도 이쪽 기본 부분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수학의 탑을 쌓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넓은 범위의 개념들이 있고 그것들을 익혀나가야 되는데 각각을 좀 분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완벽한 개념 이해가 필요합니다. 넓은 범위라고 대충 봐서도 안 되고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개념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혼자 공부하자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공부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이해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한 개념인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많은 범위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서 간단하게 컴팩트하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거기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한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사실 수학 문제라는 거는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간을 많이 쓰되 계산이 많은 그런 풀이 방법도 있고 가장 지름길로 가는 가장 빠른 풀이 방법도 있다. 이런 것들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타임 어택형 시험인 편입수학의 특징상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최적화된 풀이가 아닌 다른 노가다의 풀이를 알게 된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그 문제를 맞을지언정 다른 문제들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완벽한 개념 이해와 문제를 가장 컴팩트하게 푸는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저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의 할 일과 다르게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냐? 자, 무조건 유형별로 반복해서 훈련을 해나가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개념 설명을 드려도 그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문제만 풀면 되는 상태라 할지라도 타임 어택형 시험이라는 것은 훈련돼 있지 않고 능숙하지 않으면 무조건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넓은 범위의 개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형별로 반복 그리고 또 반복하실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같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개념 설명을 드리고 가장 컴팩트한 풀이 과정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유지에다가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1, 2번의 단계들이 같은 세트로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진도를 쭉 나가시게 되겠고 그게 가장 편입수학 공부의 핵심적인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진도를 끝내고 나면 자기가 지원할 대학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대학들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막상 풀어보면 알고 있었던 개념들이 약간 적용이 좀 안 된다든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사실 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특징들은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드러난 성질 중에 한 가지일 텐데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죠. 역시 한 번 더 유형을 반복한 것처럼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실 필요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치면서 점점점 시간이 줄여져 나가는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진도 다 나갔고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시간 맞춰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끝났냐가 아니라 최종 마지막 단계의 공부 단계가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실제 시험과 똑같이 실전 모의고사를 치는 것과 동시에 이쯤 되면 실력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대학을 위해서라도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서 이런 문제들도 풀릴 수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시간 관계상 버렸던 문제들이 이제는 새롭게 다시 보이면서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서 실력이 정말 완성되는 것이 바로 편입수학의 5단계 학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편입수학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1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거고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월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월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별 커리큘럼입니다. 자, 1월, 2월부터 11월, 12월까지 2개월 단위로 잘라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범위가 워낙 커요.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범위를 4단계로 나눠서 미적분학 2달, 선형대수 2달, 다변수 미적분 2달, 공학수학 2달을 진행하면 무려 8개월의 시간이 지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완벽한 개념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가장 컴팩트한 문제풀이를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똑같은 문제에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나가면서 자신이 훈련해 나가는 시간들을 거쳐야만 하는데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들이 8개월간 진행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미적분학, 선형대수, 다변수, 공학수학이 진행됨에 있어서 2달 이후에 다음 커리큘럼으로 진행될 때는 지난 커리에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유형의 반복이 이어 기출의 반복까지 계속 같이 병행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공학수학 같은 경우는 기출분석을 따로 놓지 않고
과목의 양상 기출분석을 같이 나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 대신 공학수학의 기출분석을 해나갈 때는 아까 우리가 해야 됐었던 타임 어택 모의고사를 쳐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들을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동안 아무리 반복했다 할지라도 시간 재고 문제 푸는 것만큼 실제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간 재고 문제 풀어나간 단계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었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만약에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은 절대 올라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초 수학 역시 같이 미적분학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신다면 완벽하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1월 전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초 수학을 미리 해놓기도 할 것이고, 1월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 기초 수학을 병행해서 공부해 나가신다면 완벽하게 기초에 부실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이며, 공학 수학까지 진도가 나간 친구들은 그 다음 단계 그동안 기출문제들을 분석하면서 풀어왔지만 N개년,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원할 대학의 기출문제들을 최대한 많은 개념으로, N은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 기출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단계들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9월, 10월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공적으로만 진행될 수 있다면 제일 좋을 텐데, 막상 진행을 시켜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약간 실력이 좀 원하는 만큼 안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좀 공부를 뒤늦게 시작한다든지 라는 학생들을 위한 비밀 커리큘럼도 있을 겁니다만,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나 그때부터 공부할까라고 뭔가 좀 루즈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정규 커리큘럼대로 진행이 되면 10월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완벽한 실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목표점을 좀 더 높이고 싶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시험장에 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평가해보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지막 시험도 쳐보시고 고난도 문제까지 도전해 나가시면 그동안 풀 때 시간 관계상 전략적으로 버렸던 고난도 문제들 마저 풀리고, 실제로 시험장에 갔더니 어떤 느낌이 받는지까지 느껴볼 수 있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완성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하셨을 때 이 넓은 개념과 이 시간 제한적인 시험의 편입수학의 특성상 이것들만 여러분이 충분히 하신다면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수능 강의를 그동안 함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충분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결과가 그만큼 보상받지 못한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여러분들이 편입수학을 성실하게만 공부를 하신다면 넓은 개념 공부하느라 고생하겠지만,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느라 조금 지루하겠지만, 그 노력만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다면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편입수학에서 꼭 성공의 성취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강의인 미적분학 혹은 기초수학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종이었습니다.